보물 계집을 내놓아라! 눈보라가 골목을 핥던 새벽, 관아 나졸 셋이 윤씨 댁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쾅 낡은 문짝이 흔들렸지요. 앞장선 장만석이 이를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계집이 사람을 홀린다. 놀이개까지 들고 다니 더더욱 수상하다. 오늘 당장 끌고 가라! 그때 마른 기침으로 몸을 겨우 지탱하던 도윤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단단했지요. 내 아내를 내어줄 바엔 내 목숨부터 가져가시오. 장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저 계집이 너도 살려냈다지? 그래서 목숨 걸어 막는 거냐? 나졸이 비웃었습니다. 병든 도령이 뭘 막는단 말이냐.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복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선의 얼굴은 고요했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오! 그만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거짓을 오래 풀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하여 요물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집안에 무슨 복이 깃들었는지 말이지요. 옛날 옛적 인조 임금께서 왕위에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외곽 산골 고을에 흉년이 들었지요. 소빙기라 불릴 만큼 그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였고 땅은 얼어붙었지요. 눈은 끝없이 내렸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얼어갔습니다. 곡식이 귀해지자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관아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했지요. 백성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판에 누가 남을 돌보겠습니까? 그저 눈보라만이 쌓일 뿐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지요. 사람의 발자국도 사람의 목숨도 말입니다. 이 고을에 장만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향리 출신의 분홍으로 곡식을 쥐고 백성의 목줄을 흔들었지요. 장만석은 배고픈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빌려주마. 대신 봄에는 2배로 갚아라. 갚지 못하는 자는 땅을 빼앗기고 땅마저 없는 자는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장만석은 그렇게 살을 찌웠지요. 백성들은 장만석을 보며 이를 갈았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느냐, 빚을 지고 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그 고을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복선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민 출신이라 신분은 낮았으나 복선은 남달랐지요. 체구가 크고 기골이 단단했습니다. 쌀자루를 지고 나무를 패고 빨래를 방망이질하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요. 하지만 그 손은 성실했습니다. 복선은 말이 적었습니다. 과묵했으나 정이 깊었지요. 일을 할 때는 묵묵히 했고 남을 도울 때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복선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온 탓에 세상의 매서움을 일찍 알았지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혼자 살아도 굶지 않겠구나. 남정네가 필요 없을 만큼 억세구나. 하지만 복선에게도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빈 집으로 돌아가면 바람만 드나들었지요. 차가운 아궁이 앞에 혼자 앉으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복선이 가진 것이라곤 허리춤에 찬 낡은 은빛 놀이개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 복선의 손에 놀이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뿌리다. 잃지 마라. 복선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으나 놀이개만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팔지 않았지요. 같은 마을 끝자락에 윤씨라는 과부 노파가 살았습니다. 윤씨에게는 도윤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지요. 도윤은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기침이 깊으면 피가 섞여 나왔고 추운 날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요. 윤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약을 구하려 했었고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혔지요. 하지만 도윤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기력이 떨어졌지요. 윤 씨는 이제 기력마저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허리가 굽었지요. 집안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끼니를 잊기조차 힘들었지요. 이웃 노파 월매만이 가끔 찾아와 윤 씨를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윤 씨. 어서 며느리라도 드려야 할 텐데. 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이런 빈집으로 오겠는가. 게다가 우리 도윤이는 병약하지 않은가. 월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복은 알 수 없는 법이네. 하늘이 도우실지 누가 아나. 하지만 마을에서 누가 이런 집으로 시집을 오겠습니까? 더구나 장만석이 곡식을 쥐고 횡포를 부리는 판에 가난한 집은 더욱 설 곳이 없었지요. 장만석은 윤 씨 댁에도 쌀을 구워 주었으나 독촉이 심했습니다. 윤 씨,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내놓으시오. 윤 씨는 떨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하지만 장만석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독촉했지요. 그의 섣달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눈은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뼈를 내었지요. 복선은 쌀을 구하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허리춤에 놀이개를 팔까도 생각했으나 어머니의 유품을 차마 손에서 놓을 수 없었지요. 장터에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흉년에 팔 것도 살 것도 없었으니까요. 몇몇 장수들이 시들한 나물과 얼어붙은 생선을 내놓았으나 사는 이가 없었습니다. 복선은 한참을 헤매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눈길을 걸었지요.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복선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다 복선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얼어붙은 돌에 미끄러진 것이지요. 쿵! 복선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허리를 세게 부딪혔지요. 그 순간 허리춤에서 놀이개가 굴러나왔습니다. 은빛 놀이개가 하얀 눈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지요. 복선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윤 씨가 집 밖으로 물을 들어 나왔다가 쓰러진 복선을 발견했습니다. 윤 씨는 놀라 소리쳤지요. 아이고, 사람이 쓰러졌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복선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도윤아, 도윤아. 도윤이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힘을 내어 나온 것이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이 쓰러졌다. 어서 같이 들잡구나. 도윤은 병약했으나 힘을 짜냈습니다. 두 사람은 복선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지요. 복선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은 미약했지요. 윤 씨는 급히 이불을 덮고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눈 내리는 장날,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선은 사흘을 앓았습니다. 열이 높았고 헛소리를 했지요. 윤 씨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복선이 헛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는 복선의 손을 꼭 잡았지요. 괜찮다, 아가씨. 이제 따뜻하니 걱정 말게. 나흘째 되는 날, 복선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지요. 복선은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윤 씨가 다가와 미음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일세. 아가씨가 눈밭에 쓰러진 것을 우리가 구했다네. 복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복선은 몸이 나으자마자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했지요.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김칫독을 정리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복선의 모습에 윤 씨는 감탄했지요. 이 아가씨, 손이 귀하구나.
도윤도 복선을 보며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남자 못지않게 일하면서도 투박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댁에 웬 여인이 있던데? 체구가 크고 일손이 좋다더라. 저런 며느리라면 윤 씨 댁도 일어서겠구만. 월매가 윤 씨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윤 씨, 혹시 저 아가씨를 며느리로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우리 같은 빈집에 누가 오겠는가? 그래도 저 아가씨는 갈 곳이 없어 보이네. 물어나 보게. 그 무렵 장만석이 윤 씨 댁 근처를 지나다가 복선을 보았습니다. 장작을 패는 복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장만석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복선의 허리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은빛 놀이개가 햇빛에 반짝였지요. 저 은빛 놀이개 수상하구나. 장만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요. 그날 밤 장만석은 술집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역관 집안에서 나온 청나라 놀이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진 자는 재물복이 따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윤 씨, 댁 여인이 가진 게 그것 아닌가? 장만석의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 놀이개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복선은 윤 씨의 집에 머문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였지요. 복선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윤 씨가 방문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벌써 떠나려 하는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요. 갈 곳이 있는가? 복선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빈집뿐이었습니다. 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머물러도 되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나을 게야.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그날 밤 도윤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더니 입에서 피가 나왔지요. 윤 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복선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마루에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복선은 도윤을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물을 데워야 합니다. 복선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수건을 적셨지요. 도윤의 이마를 닦아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윤 씨는 울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라. 밤새 복선과 윤 씨는 도윤을 간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윤의 기침이 잦아들었지요. 복선은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보따리는 이미 쌌는데 이대로 떠날 수 있을까요? 복선은 결심했습니다. 보따리를 풀고 부엌으로 향했지요. 복선은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찌 아직 계신가? 복선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더 신세를 지겠습니다. 도윤 도령의 기침이 나을 때까지만요.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선의 마음씨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복선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낯선 노파가 나타났지요. 노파는 흰 머리칼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희미했습니다. 노파는 눈보라 같은 숨을 내뿜으며 복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으나 온화했지요.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릴 팔자다. 복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복선의 허리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놀이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복은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것이니라. 노파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산골짜기를 울리는 바람소리 같았지요. 복선이 다시 물으려 할 때 꿈은 깨어졌습니다. 복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허리춤의 놀이개를 만져보았습니다. 놀이개는 여전히 차갑고 평범했습니다. 빛나지도 않고 소리도 없었지요.
하지만 복선의 가슴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복선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운명일까요? 복선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보름이 지나자 도윤의 기침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복선이 달인 약초 덕분이었지요. 윤 씨는 복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아들은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복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혹시 우리 도윤이와 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복선은 놀랐습니다. 혼인이라니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몸인데 말이지요. 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들은 병약하오. 하지만 아가씨만큼 착한 며느리를 만나는 것이 이 늙은이의 소원이오. 복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윤 씨가 복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아니, 이제 며느리라 불러야겠구나.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복선을 맞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런 빈집으로 오셔서 고맙소. 복선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도령님, 저야말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눈빛은 따뜻했지요. 그런데 혼례 다음 날 장만석이 찾아왔습니다. 장만석은 건달 둘을 데리고 왔지요. 윤 씨, 장만석이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윤 씨가 떨며 나왔지요. 장 영감, 무슨 일이십니까? 장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혼례까지 치르다니. 이제부터 쌀은 한 톨도 못 빌려준다. 그리고 집세를 당장 내지 못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시오. 윤 씨가 놀라 말했습니다. 장 영감,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갚을 수 있을 것이오. 기다리긴 무엇을. 내 남정네 무덤 있는 뒷산도 내 소유인 거 알지? 내 말 안 들으면 그 묘자리부터 파헤쳐버린다. 윤 씨가 질려 떨었습니다. 묘자리를 건드린다는 말에 기가 막혔지요. 복선이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만석이 복선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복선의 허리춤으로 향했지요. 내가 바로 새 며느리로구나. 허리춤에 놀이개가 참 좋구나. 복선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감쌌습니다. 장만석의 눈빛이 불편했지요. 장만석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그 놀이개도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복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새벽 산으로 향했지요. 겨울 산은 혹독했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선은 어려서부터 산나물과 약초를 캐며 자랐습니다. 산은 복선에게 익숙한 곳이었지요. 복선은 눈을 헤치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오가피, 구기자, 산수유를 캐왔지요. 손은 얼어붙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약초를 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먹였지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도윤의 기침이 잦아들었지요. 한 달 뒤에는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윤 씨는 감격했습니다. 며느리야, 넌 약손을 가진 개로구나. 복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댁며느리가 약초로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이었지요.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약을 청했습니다. 며느리님, 우리 아이가 열이 나는데 약을 좀 다려주시겠소? 우리 남정네 다리가 아픈데 약을 좀 주시오. 복선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약초를 나누어 주고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조금씩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 1대, 보리 2대, 콩서홉. 많지는 않았으나 정성이었지요. 윤 씨 댁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기가 돌았지요. 복선은 굴러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복선과 도윤 사이에는 말 없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복선이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빗자루를 움직였지요. 도윤이 방에서 나와 함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복선이 놀라 말했지요. 도령님, 몸조리 하셔야 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소. 부인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소. 두 사람은 나란히 눈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지요. 문득 복선의 손과 도윤의 손이 스쳤습니다. 복선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지요. 도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안으로 들어가시오. 복선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령님도 추우실 텐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웃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밤이면 두 사람은 작은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복선은 바느질을 하고 도윤은 책을 읽었지요. 가끔 도윤이 책의 내용을 읽어주면 복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가난했으나 마음은 부자였다고 하오. 복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네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그렇소. 우리도 가난하나 마음은 풍족하오. 윤 씨는 이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 같았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복선이 온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어느 날 밤 도윤이 복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 집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소? 복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선도 미소로 답했지요. 등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림자는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지요. 봄 기운이 돌 무렵 장만석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건달 둘을 데리고 왔지요. 윤 씨, 장만석이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윤 씨가 떨며 나왔지요. 장 영감, 무슨 일이십니까? 장만석이 비웃었습니다. 빚을 갚을 날이 지났소.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오. 윤 씨가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곧 갚을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장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만석은 더 악한 말을 내뱉었지요. 그리고 말이오, 내 집 며느리 약이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오. 복선이 나와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약초를 다려줄 뿐입니다. 장만석이 복선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놀이개도 수상하다. 그 놀이개로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냐? 복선이 허리춤을 감쌌습니다. 장만석의 욕심을 알았지요. 이것은 어머니의 유품일 뿐입니다. 장만석이 씩 웃었습니다. 유품이든 뭐든 곧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장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집 앞에 일부러 사람을 세워 수군대게 했지요. 저 집 며느리 약이 정상이 아니라던데 병이 낫는 게 오히려 수상하지 않나. 놀이개도 요사스럽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복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은 이를 악물었지요. 장만석은 관아 아전을 찾아갔습니다. 술과 쌀자루를 들고 드나들었지요. 아전 날이 부탁이 하나 있소이다. 아전이 술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윤씨, 댁며느리를 잡아가 주시오. 저 계집이 놀이개를 훔쳤소이다. 증거가 있는가? 장만석이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되지 않겠소? 아전이 웃으며 은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복선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나졸들이 찾아와 복선을 묶었지요. 내가 놀이개를 훔친 도둑이냐? 복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하지만 나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복선을 관아로 끌고 갔지요. 사또가 놀이개를 들어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 놀이개가 어디서 났느냐? 복선이 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어미가 누구냐? 복선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역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사또와 주변 아전들이 놀랐습니다. 역관이라면 중인 계층이지요.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상민보다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복선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조부께서는 역관으로 청나라를 오가셨습니다. 이 놀이개는 청나라에서 가져온 풍수 물건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민으로 떨어졌느냐? 복선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조부께서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으셨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지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었지요. 장만석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계집은 도둑질로 놀이개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장만석을 물리쳤습니다. 복선의 말에 진실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복선,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복선이 깊이 절했습니다. 사또는 복선을 풀어주었지요. 하지만 장만석의 음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독이 퍼졌지요. 복선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 관아에서 풀려났네. 요물이 맞나 보다. 저 놀이개가 요사스럽다던데. 복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약을 청하던 이들도 발길을 끊었지요. 윤 씨는 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차라리 다른 데로 피하자. 이러다 큰일 나겠다. 복선이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복선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버리면 제 팔자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뿌리를 내렸습니다. 도윤이 마른 몸으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부인, 나도 함께 하겠소. 병약했던 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복선이 온 뒤로 몸도 좋아졌고 마음도 강해졌지요. 윤 씨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집안에 진짜 복이 온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월매가 은밀히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월매는 장만석이 꾸미는 음모를 알아냈지요. 윤 씨, 장만석이 놀이개의 힘을 믿고 정신을 놓았네. 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월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내가 보기엔 놀이개의 힘이 아니라네. 무슨 말인가? 월매가 복선이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며느리일세. 저 아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살림이 살아나지 않았는가.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복선이 온 뒤로 집안이 달라진 것은 놀이개 때문이 아니었지요. 복선의 성실함, 복선의 약손, 복선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복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월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저 아이 자체가 복일세. 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선이 덩굴째 굴러온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복덩이였던 것입니다. 장만석은 더 악한 수를 썼습니다. 관아에 부패한 아전을 매수해 터무니없는 죄목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복선이 요술로 백성을 현혹했다는 말도 안 되는 고발이었습니다. 새벽, 나졸들이 윤 씨 댁을 에워쌌습니다. 문 열어라. 유물 계집을 내놓아라. 나졸들이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쾅, 문짝이 흔들렸지요. 윤 씨가 며느리를 뒷방에 숨겼습니다. 며느리, 절대 나오지 마시오. 도윤도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부인은 아무 죄도 없소. 하지만 나졸들은 들이닥쳤습니다. 도윤이 밀쳐졌고 윤 씨가 쓰러졌지요. 그때 복선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윤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안 돼. 도윤이 복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며 말했지요. 부인, 가지 마시오. 복선이 도윤의 손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도령님, 걱정 마십시오.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복선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지요. 복선은 당당히 나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지요. 장만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계집, 이제 끝이다. 복선은 다시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장만석이 사또 옆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저 계집은 놀이개로 사람을 홀렸습니다. 요물이옵니다. 사또가 복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요술을 부렸느냐? 복선이 또렷이 답했습니다. 요술은 없사옵니다. 저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굶은 이에게 따뜻한 밥 한 술 더했을 뿐이옵니다. 복선이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요술은 계집이 아니라 은전이 불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선의 말에 진실이 있었지요. 복선은 허리춤에서 놀이개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품일 뿐이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장만석이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오. 저 놀이개가 재물을 부른다는 소문이 있소. 복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이 소란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 씨와 도윤 그리고 월매가 앞장섰습니다. 뒤에는 복선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월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님, 복선은 죄가 없습니다. 한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복선 댁이 살렸습니다. 다른 여인이 덧붙였습니다. 제 남편의 다친 다리를 복선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선은 요물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낸 선녀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복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하나하나 말했죠. 그때 월매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또님, 이것을 보십시오. 보자기를 열자 술과 쌀, 은전이 나왔습니다. 장만석이 아전에게 건네려다 숨긴 뇌물이었지요. 월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만석이 아전에게 준 뇌물입니다.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아전 놈이 술기운에 문서 꾸러미를 헛간에 숨기는 걸 내가 봤지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 보자기째 들고 나왔습죠. 보자기 안에는 아전이 끼적거린 장부 조각도 있었습니다. 장만석 쌀 2말, 은전 선양. 사또가 장부 조각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관아의 말이 더러워진 까닭이 여기 있었구나. 아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찼지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사또님, 전엔 기침만 했습니다. 오늘은 제 입으로 제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저 여인은 요물이 아니라 제 목숨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사또는 도윤의 눈빛을 보았지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만석이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계집이 놀이개로. 복선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사이다 23. 장만석 영감, 욕심은 곡식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먹습니다. 곡식은 목으로 넘기고 사람은 입으로 씹으시옵니까? 사또가 쏘아보자 장만석의 목이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선이 덧붙였습니다. 사이다 33. 제가 죄가 있다면 굶은 이를 살린 죄뿐이옵니다. 그 죄는 하늘이 벌하든
상을 주든 하시겠지요. 사또는 결심했습니다. 장만석과 아전을 번갈아 보았지요. 장만석, 너는 무고와 매수, 협박의 죄가 크다. 곤장 50대에 처하고 3년간 유배를 보낸다. 아전 또한 파면하라. 나졸들이 장만석을 끌어냈습니다. 장만석은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지요. 관아 마당에 환호가 일었습니다. 복선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지요. 복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선을 맞이했지요. 모두가 복선을 위해 기뻐했습니다. 윤 씨가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았구나. 복선도 시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도윤이 복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괜찮소. 우리는 이겼소. 복선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 밤, 복선은 놀이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놀이개는 여전히 평범했지요. 빛나지도 않고 신비롭지도 않았습니다. 복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복은 이 놀이개가 아니라 자신이 베푼 정과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월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복선아, 내가 이 집의 복이었구나. 복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이 집 사람들이 저를 받아준 것이 복입니다. 윤 씨가 방으로 들어와 복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었던 게로구나. 내가 눈밭에 굴러온 날, 나는 하늘이 준 선물을 받은 것이었다. 복선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복선은 생각했습니다. 놀이개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덕이 사람을 불러 집을 살린 것이라고 말이지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지요. 윤씨 댁의 살림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도윤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복선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지요. 도윤은 마을 서당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집안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가르침은 엄하면서도 따뜻했지요. 복선은 약초를 캐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복선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곡식과 옷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윤 씨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준 자식이라네. 장만석은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던 것이지요. 남의 목줄을 쥐던 손이 결국 제 목을 조인 셈이었습니다. 한편 복선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복선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지요. 복선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손자를 기다리며 행복해했지요.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선이 가져온 복이 마을 전체로 퍼진 것이지요. 그해 가을, 복선은 마당에 장독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지요. 복선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요. 복선은 허리춤의 놀이개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이 놀이개는 그저 어머니의 유품일 뿐이었습니다. 복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굴러오는 것이 아니로구나. 도윤이 마당으로 나와 복선의 곁에 섰습니다. 복선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무슨 말을 하시오, 부인? 복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복덩이라 하지만 진짜 복은 함께 버텨낸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가 함께 했기에 이 집이 일어선 것이오. 윤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며느리,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복선이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무침이 어떨까요? 그것 참 좋구나.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마음만은 넓었지요. 복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복선은 생각했지요. 덩굴째 굴러온 것은 복선이 아니라 이 집안의 팔자였구나. 모두가 함께 버티며 만들어낸 복이었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흔들렸지요. 복선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장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빛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복선은 가진 것 없이 문밭에 쓰러졌지만 그녀의 마음씨와 손길은 한 집안을 살렸습니다. 놀이개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덕이 복을 불러온 것이지요. 진짜 복덩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버티며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